앵커의 산책입니다. 사실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실적일 것 같습니다. 방산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런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대한민국 무기 수출 수입 배수 추인데요. 23년을 기준으로 3.3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출을 더 많이 한다. 수출이 많아지면 당연히 방산주에는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정세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전쟁 이야기 나오고 있고 중동 이슈도 잊혀질 때쯤 한 번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방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 평균이 64% 정도 됩니다. 종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3%, 한화시스템이 100%가 넘고요. 현대로템, LIG넥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27%에서 87%까지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2분기 사실 방산주들 실적이 좋았는데요. 그게 앞서 살펴봤던 수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한국항공우주가 2%가량 늘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43%에서 50%로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절반 정도 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절반이 넘어가죠. 하반기 이후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비슷하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별로는 어떤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증권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꼽았는데요. 사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는 거래 정지 기간입니다. 분할 이슈가 있죠. 27일부터인가요?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현 수주 잔고의 70%가 수출 물량이고 인적 분할과 상관없이 현재 밸류에이션도 증명이 가능하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 토픽 종목은 한화시스템 이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경우 무기체계 개발이 점진적으로 종료되는 과정에서 향후에 양산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올투자증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올에서는요. 수출 절벽 거리에 따른 멀티플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수출 절벽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달라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산 5개사 같은 경우는 27년, 28년 정도 돼야 수출 절벽이 다가옵니다. LIG넥스원 같은 경우는 수출 절벽이 29년부터 조금 더 늦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놨나 살펴봤더니요.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중동 전쟁도 있고 또 미국 대선까지 본다면 전반적인 섹터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하반기에도 편안한 랠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 계속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또 대선과 관련돼서는 방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